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 탁수입니다. 오늘은 갑진년 하반기 운세와 더불어서 을사년의 기회를 잡기 위한 복덕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갑진년이라는 그 세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진년의 진중에 진이라는 글자는 그 신자진에서 수국을 이루고 있는 글자인데요. 이 수의 역할은 특히 수생목의 역할을 합니다. 기초 교육 환경 혹은 뭔가 계획 단계에서 구체화를 시키는 그런 단계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지난 2021년, 2020년도부터 경험했고 뭔가 이렇게 세워놨던 목표들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화했던 시기가 갑진년인데요. 이 갑진년의 진중에 수가 그득그득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여하고 표현하고 많은 일들을 벌리는 가운데 이것이 지나친 경쟁, 지나친 실행으로 수가 부족한 상황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갑진년에서 경금 혹은 그 뭐 신자진 또는 사유축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일을 벌렸는데 그 일의 어떤 변수나 노하우들을 지원하고 해결하는 것들이 경금의 역할이고, 지지로 사유축이 돼 있으면은 내가 명확하게 해놨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은 목적 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목이 생해지는 과정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을사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양력 6월달 하지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신분의 우위를 정하시거나 혹은 신분 경쟁에서 낙오하여서 자신만의 살 길을 찾는 상황으로 접어들었을 것이고요. 이렇게 만약에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 여유롭게 을사년 기다리면 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밀려났다면 빠르게 을사년 운을 당겨서 활용해야만 합니다. 사실 그 징조는 금없는 사람들은 지난 양력 5월 달부터 시작됐을 거고요. 내가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을 포기하거나 혹은 승진을 미루거나 잠적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보일 수도 있고, 이직을 급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을사년은 갑진년에 없었던 경금이 들어왔잖아요. 수생목은 돼 있었던 상태에서 지원이 끊기고 경험이 부족하고 환경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리했던 것들이 을사년이라는 경금, 금생수의 환경이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금의 환경이. 그래서 내가 그 뭔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다시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 사유축의 금국에서 사화가 담당하는 영역은 화생토 토생금의 환경이라서 유망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키우고 가까웠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더 진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환경이다. 예를 들어서 의학이라면 그 의학의 분업과 또 진화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의학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것이고요. 인공지능이라면 그동안에 번잡했던 잡쓰레기들이 다 퍼져 나가고 실질적으로 인간 삶에 유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살아남아서 더 유용하게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 을목이라는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관계를 바탕으로 경험을 쌓을지, 연구를 할지, 아니면 직접 활용할지, 이 관계가 문제가 될지를 또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것들을 이제 월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제 강의에서 배워서 여러분들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월 운세는요, 24절기와 상생상극을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요. 그거 다 가르쳐 드릴 거고요. 연운세 같은 거는 지지의 합충 변화, 그리고 지지 합충 변화에서 일어나는 상생상극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나의 상황과 결부짓는 상생상극의 문제를 인식한다, 그리고 해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상생상극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사주는 사실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시작해서 그냥 상생상극으로 끝납니다. 이 원리만 알면 뭐 합충 변화도 다 씹어 먹고요. 예, 운세도 쓸 수 있고요. 레포트도 쓸 수 있고요. 어디 가서 사주 좀 볼 줄 안다고 얘기도 잘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강의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요 주소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제 강의 수강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제 운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월생 운세입니다. 축월생은 갑진년의 말이죠. 지금까지 축적했던 지식, 직업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지난 6개월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세상에 드러내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병화나 인호술이 없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바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내가 어디 가서 나 이거 알아요 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천간에 축월생이 병화가 있으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려고 하는 목적으로 신분을 추구하면서 지식을 전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의해서 상대를 책임지려는 의지까지 담기겠죠. 이 사람을 저 병화라는 발전의 세계로 인도를 해야 한다는 강한 지도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 인호술이 있으면은 어쨌든 환경에서 지도자와 함께 인도되는, 지도자 혼자서 지도할 수 없잖아요. 저처럼 좀 그 지도력이 부족하면 천간에 병화 있는 우리 원일쌤이랑 합작할 수 있고, 우리 원일쌤도 지도력은 갖추고 있지만 판매 능력은 살짝 부족하거든요. 수월생이 임수가 없어서. 이럴 때는 저처럼 임수 있는 사람이랑 동업을 해가지고 수익화와 관리 체계를 같이 연결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논리가 있는 건데, 축월생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 인호술이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계속 활용해 줄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분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천간에 을목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사유축으로 축월생이라는 금국의 사람이 이 지식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으로 금화교역을 이끌어야 되는 임무를 부여받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우리 더 실용성을 추구하고 더 번영해보자 라는 뜻의 환경이 마련되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겠죠. 여기 와서 큰일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신분 경쟁에서 승리하신 분들은 거기서 큰 일을 계속 이어가실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천간에 병화가 있으니까 그 이끌림에 자연스럽게 편승하셨겠죠. 반면에 그게 없으신 분들은 상황에서 밀려났겠지만, 다행히도 내년이 사유축으로 삼합운이시기 때문에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긴 해요. 내가 원래 들어갔던 교육 환경에서는 내가 내 지식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내 신분이 보장이 안 됐지만, 다른 교육 환경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금전적 이익을 바탕으로 신분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굳이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뭐 사유축 축월생은 아니지만 제가 학당에서 뭔가 신분 경쟁이 있었고, 예를 들면 그거에서 밀려나서 우리 원일 선생님이 사무실을 차렸다길래 선생님, 내 수강생 가르칠 강사님이 부족한데 우리 회사 와서 가르치시겠어요? 하고 제안을 받는 약간 이런 형태의 환경 변화, 무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무대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가르친 거, 가르칠 것들 잘 정리해 놓으셔야겠죠? 아시겠죠, 여러분? 축월생은 그렇습니다. 2월 인월생 운세입니다. 갑진년의 인월생은요, 자신을 활용했던 시기였으나 경금 또는 사유축이 없으면 경험과 지식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경험과 지식의 부족함이 드러난다. 병화가 있어 신분 상승의 욕구가 있다면 비난을 받을 위험이 생길 수 있다. 경금이나 사유축이 있는 인월생이라면 자신이 기본적으로 준비해 놓은 경험과 실력, 지식, 지혜 등이 있을 텐데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천간에 병화가 있으면 이 병화를 바라보면서 쭉 계속 성장을 했겠죠. 근데 갑진년은 이제 지지로는 수의 환경이 들어오니까 수생목이면서 수극화의 환경이니까 내가 신분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극화니까 신분 경쟁에 뛰어드는 거지. 근데 준비된 게 없는 사람은 거기서 창피함만 남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에 보시겠죠. 아,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준비된 게 없구나 하고 타협을 보시겠죠. 개수가 천간에 있다면 자신의 부족한 경험과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개수나 신자진이 없다면 누군가를 보좌하는 자리로 이동한다라는 건데요. 내가 지식과 지혜, 노하우가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내가 신분을 펼칠 수 있는, 신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유축으로 금의 환경, 특히 금화교역에 사유축이 들어왔으니까, 사화가 들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융성하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에서 나의 지식과 경험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서 신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시기가 을사년이다. 근데 개수라는 것이 있어서 금이 사유축의 금이라는 환경을 삐리삐리 하고 봐야 되는데, 그 개수가 없으면은, 혹은 신자진이 없으면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테니까 기회를 놓치겠죠. 그러니까 우리 인월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있건 없건 떠나서 하지에 내 인생이 조졌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배워야 되겠다, 나는 더 활용되어야 되겠다, 좀 더 불러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다지시면 됩니다. 3월
묘월생 운세입니다. 갑진년에 직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배움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금 또는 사유축이 없으면 인도자가 사라진다. 중간에 생존을 위하여 새로운 스승을 찾거나 직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지에 사유축이 없거나 천간에 경금이 없는 우리 묘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묘월의 그 묘는 해묘미에서 목국인데 신자진의 수국을 이루고 있는 수생목의 환경이 마련이 된 거니까 내가 내 지식과 지혜를 좀 더 연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금을 바라보면서 병화를 바라보면서 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무대, 지원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됐는데 갑자기 스승이 사라지는 게 이런 현상이에요. 갑자기 스승이 사라지거나 후원자가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현상이에요. 경금이나 사유축이 없으면. 경금이나 사유축이 있으면 되고요. 클라라님이 사유축이 월지 삼합이 아니어도 되나요? 예, 사나 유나 축 중에서 글자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생존합니다. 축이 있으면은 내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 원초적인 어떤 학문 그런 것들을 잡은 거니까 내가 뭐 책 하나 붙잡고 공부하고 있는 거고, 유가 있으면은 들이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체계가 있는 거니까 뭐 역시 중고급의 어떤 학원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사가 있으면 뭐 국가 지원 이런 거 하는 거죠. 활용될 수 있는 지원 환경과 교육 환경이 마련된 거예요. 사가 있으면. 묘월생 같은 경우에 사유축이 없으면은 사유축 혹은 천간에 경금이 없으면은 스승이 사라진 거야. 내가 뭔가를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직업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를 이끌어줄 스승이 딴짓하러 간 거야. 오키? 그리고 을사년입니다. 3월 묘월생의 을사년은요, 현재 정착한 환경에 알맞는 사람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신분 경쟁을 해야 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독한 마음을 먹으시란 얘기예요. 내가 경쟁할 수 있는 무대는 깔려져 있고, 사유축이니까 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금극목인데 결국은 금생수 수생목의 어떤 환경이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여기서 이런 극부터 하니까 목적이 진행되는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경쟁에 있어서 저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자, 4월 진월생인데요. 진월생은 갑진년에요. 나의 쓰임이 분명하게 존재했으며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할 일이 갑진년에 그냥 명확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수생목의 환경에 수생목을 잘하는 진월생이 어린 갑목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환경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경금이나 사유축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뭔 얘기냐면 수생목을 해. 지식도 있고 노하우도 있고 체력도 있는 사람은 수생목을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멍청하고 찐따짓 하는 애를 보살펴서 얘가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보필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수생목의 환경인데 금생수를 바탕으로 한 수생목이어야 이걸 포기하지 않고 하잖아. 근데 하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지쳐서 못 해먹겠는 거야. 금생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때려친 거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노력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는 거고, 경금이 없으니까 하지에 똑 자르겠죠? 하지에 똑 자르겠죠? 걔랑 연을 끊겠지. 내가 살고자 모히또 가서 몰디브나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해외 도피 할 거 아니야. 경금 왔으니까 내가 살아야지, 쟤는 안 돼 이러면서 도저히 못 가르쳐 먹겠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어요? 그렇고요. 그럼 을사년에는 어떻게 되나? 갑진년에 했던 일이 큰 성과로 드러나는 시기다라는 건데, 그건 잘 키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키운 사람이 큰 성과로 드러난다는 거고요. 세력을 얻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 그건 경금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금이나 사유축이 없어 실패한 사람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승질 나잖아. 똑같이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공해갖고 대박 났는데 나만 쪽박이야. 재도전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을 버릴 수는 있어요. 어떻게 나랑 결이 안 맞는 사람과 오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을사년에는 내가 결이 안 맞는 사람에 대한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마음 단디 먹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준비하자. 상대를 너무 과하게 사랑하지도 말고 상대에게 너무 과하게 기대하지도 말고 딱 내 수준에 알맞게 그 사람을 보필하고 키워내서 명확한 성과를 만들자라는 거예요. 4월생입니다. 갑진년, 자신의 경험과 지도력을 바탕으로 훌륭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시기다. 천간에 병화가 있거나 해묘미가 있는 사람은
내부의 균열로 고생에 대한 결실을 맺기 어렵다. 천간에 병화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목표나 일의 벌림이 커서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해묘미가 있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목생화라는 결실에서 태과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해묘미가 이 목이라는 것이 잘 성장해서 목생화로 넘어가야 되는데 목생화가 수생목이 지나친 갑진년이었기 때문에 내부의 자기 그 바운더리 틀에서 서로 지잘났다고들 싸우다가 문제가 번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월생한테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해묘미로 목생화가 수생목이 지나치면은 얘한테는 너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쟤한테는 너 이거 하면은 잘 될 거야 라고 하고 같은 자리 놓고 다 경쟁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금생수 수생목이 안 돼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지원을 모두에게 해줄 수가 없게 되고 자기들끼리 문제를 만들겠죠, 내부에서. 이게 내부의 균열로 고생에 대한 결실을 맺기 어렵다고 그랬지 맺는 게 아예 안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하여튼 사월생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을사년에요. 천간에 개수가 있거나 신자진이 있는 사람은 수가 퇴과돼갔잖아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다. 천간에 개수가 있거나 신자진이 있는 사람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기예요. 분명하게. 금생수가 잘 되는 상황에서, 금이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는 금생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관철하면 실력의 부족함이 드러나서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사월생들이 천간에 경금이 없거나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그 자기가 어쨌든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갈 체력이 안 되거나 혹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목적성이 부족하거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발현될 수 있거든요. 그 문제를 안 일으키려면 분수에 맞는 일벌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월생은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월생 부러워요. 좋겠어요. 그동안 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을사년에요. 갑진년에 만들어 놓은 기반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시기이다.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시기다. 천간에 개수가 있으면 실용적이지 못한 대인관계가 발목을 잡을 수 있으므로, 왜냐면은 게을이 돼버리니까 을사년이라서 목적 없는 관계는 피하도록 하자. 나한테 대장 취급해주고 존경한다는 의사 표시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꼬여있는 사람들이랑 너무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거기서만 나한테 신분 만들어주는 거지 밖에 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목적 없는 관계는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굳이 문제를 찾으면 천간에 개수 있으면 실용적이지 못한 대인관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요거는 좀 주의 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는 뭐 극복하겠지. 공포의 미월생 운세를 쓰면서 다소 좀 슬펐습니다. 갑진년에요. 미월생이요. 갑진년은 천간에 경금이나 지지에 사유축가 없으면요, 과로로 인하여 몸이 상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아팠을 거예요. 건강상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건강 회복에 집중하고 몸을 만들길 바래요. 왜냐면 을사년의 기회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을사년에는요,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구 활동이나 2026년에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만들어두면 좋다. 정리하자면 미월생들은 거의 운세빨로 2026년에 대박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지금 조급해하지 말고 자기 몸 만들고 체력 관리하고 앞으로 길게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리가 튼튼해야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다리가 튼튼하다는 건 코어가 튼튼하다는 거고, 코어가 튼튼하다는 건 집중력이 좋다는 거예요. 등이 굽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일을 오래 할 수 없고 산만해지니까 자꾸 자빠지려고 하거든요. 같은 문제로 그런 것들이 부실하니까 허리가 망가진 상태에서 어떻게든 일하려고 하니까 자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뭔가 현재 기회가 왔는데도 준비를 못하고 있고 그게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여유를 갖고 체력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 좋은 운이 들어올 거라서 기회가 또 주어지니까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체력 없어갖고 울지 말고 지금부터 체력 관리해라. 그거예요. 신월생입니다. 갑진년에요. 천간에 정화가 없거나 지지에 인호술이 없다면 체력의 한계나 지식의 한계로 인하여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체력의 한계 왜 생기냐면 요령이 없어서 그래요.
전문가가 전문성 있게 요령 있게 탁탁탁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요령이 없으니까, 정화라는 요령이 없으니까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앉아갖고 계속 끙끙대면서 하고, 그 경금 특징이거든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요령이잖아요. 요령이고 체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키우세요. 그리고 을사년에 지난 시절의 경험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큰 수익을 바라기보다는 2026년, 2027년까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경험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번의 실패는 아주 유용한 경험이 될 거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9월 6월생입니다. 갑진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만들어지는 시기다. 천간에 정화가 없거나 지지에 인호술이 없으면 실력이 없이 금전적 이익만 추구하여 빈축을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갑진년에 금생, 그러니까 수가 들어왔으니까 사유축월생이 수라는 진중의 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무대로 편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내가 가르치건 내가 돈을 벌건 어쨌든 내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생수가 원활해지려면 화급금이 잘 돼야 돼요. 화급금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화급금이 안 돼 있는, 즉 인후술이 없거나 천간에 정화가 없으면 화급금이 덜 돼서 약간 하자 있는 상품이 되는 거고, 그런 상태에서 자리 깔렸다고 넙죽 들어갔다가 크게 빈축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너무 과한 요구, 내가 자리가 깔렸다고 거기서 고자세를 취하고 있으면 실력 없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유의하시라는 거고요. 을사년에 실력을 갖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개수가 천간에 있다면 불필요한 간섭으로 원망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내가 특별하게 예뻐하는 제자, 쟤를 좀만 더 갈구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애착을 갖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천간에 개수가 있는 상태에서 개의를 하다 보면. 아니면 나를 위해서 보좌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좀 과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빈축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사람은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으니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자 라는 거예요. 6월의 을목은 실용성을 갖춘 바짝 마른 을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화로 이 을목을 말려놔도 개수가 금생수가 잘 되고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실용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성교육, 인성교육 하려고 오지랖 부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야. 내가 6월생인데 천간에 개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수업을 들으러 왔어. 그러면은 실용적인 걸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6월생은. 그러니까 사주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현장 나가셔서 통변하시면 돼요. 이러는데 갑자기 사주를 푸는 사람들이 그런 인성 상태를 갖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개수로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어요? 상담으로 온 사람한테 필요한 얘기만 하면 되는데 개수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개수일간인댕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래도 정화나 인호술이 있으면 적당히 해요. 하다가 멈춰요. 그러니까 감성교육, 인성교육 하는 와중에 어쨌든 실용성은 강조하니까 괜찮은데 그냥 그런 거야. 실력은 뭣도 없으면서 와가지고 사람이 와서 돈 내고 앉아있으니까 너는 뭐 마음의 준비가 안 됐네, 그런 인성으로 사람들 대하면 안 되네, 뭐 이런 소리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인후술이 안 되거나 천간에 정화가 없어서 화급금이 잘 안 되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실력을 보여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한테 능력을 보여주니까 얻는 게 있지. 얻는 게 있는 상태에서 감성 교육을 하는 건 귓구녕엔 들어올 거 아니야. 그냥 저분이 나를 더 잘 되게 해달라 하라고 조금 귀에 거슬리긴 하지만 뭐 맞는 말이긴 하니까 들을 수는 있잖아요. 결국 필요 없는 말이었지만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문제까지 발전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실력 없는 사람이 그런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면은 문제로 확산이 되겠죠. 그 얘기가. 그래요. 10월 수월생입니다. 갑진년에요. 대인관계, 직장에서의 지나친 경쟁이나 책임으로 체력적인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는데 경금이 없으면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다, 이건데요. 수월생은 기본적으로 화를 사용하는 그 환경인데 갑진년에 수가 들어왔으니까 수국화, 이익 추구, 감성 추구, 이런 일들이 조직 내에서 벌어져요. 나는 내가 물건 잘 분별하고 내 지식 체계를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전달하고 완성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요소까지 신경 쓰라고 해서 과중 과로 스트레스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실력의 문제는 없으므로
큰 일이 벌어지진 않는 건데 정신적 데미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경금이 없으면 감정 추스리는데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을사년, 새로운 터전, 변화된 임무를 바탕으로 경험을 축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고생은 할 수 있지만 다가올 2026년에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가 화극금이라는 목적을 세울 수 있는 을사년이 왔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터전, 즉 화라는 존재가 그 금을 극하는 임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려면 시간이 더 지나야 되겠죠. 근데 이 고생이 의미가 없으면 힘들지. 근데 결국 의미가 있을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란 소리예요. 갑진년에 술월생은 큰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요. 감정이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술월생한테. 갑목이 들어왔으니까 목생화가 이루어지니 나의 외형을 확장하는 임무, 환경은 벌어져요. 나 스스로도 의지가 충만하고 그 상태에서 수극화가 이루어지니까 너 그 와중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된다고 간섭받고 임무도 많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하는 과중에 내가 안 했던 일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힘들 거라는 거지. 11월 해월생 갑진년 운세입니다. 2026년에 다가올 기회를 위하여 새롭게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기였다. 갑목이 왔으니까 해묘미가 수생목을 받아서 내 꿈을 펼쳐볼 테야 하고서는 열심히 뭔가 일을 벌였는데 그게 지지에 사유축이 없다면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일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벌려놓고 노력은 했는데 그 일을 계속 유지하기에는 금생수가 잘 안 되면 사유축이 없거나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없으면은 그 일을 보전하는데 한계성이 드러나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도 어려워서 새로운 꿈을 품고 갑목이라는 싹을 준비했는데 그 싹을 키우기에는 체력적으로 자원적으로 너무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한계가 드러나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지가 온 이 시점에 포기할까? 나도 좀 쉴까? 이런 생각을 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을사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지의 인호술이나 천간의 정화가 없다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도록 하자 이 얘기인데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제안했는데 나 그거 잘 몰라갖고 마음에 안 내켜 라든지 누구한테 가르침 받기에는 조금 내가 나이가 많은데 용기가 안 난다라고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누군가 가르쳐 주기까지 하는 환경이 열렸으니까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행하시면 갑진년까지 찌그러져 있었던 손해봤던 것들 다시 복구할 수 있다. 12월 자월생입니다. 갑진년에요.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널리 퍼뜨려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시기였어요. 지지에 인호술이 없거나 천간에 병화가 없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강조해서 기회를 놓쳤을 수 있습니다. 수가 왕해지는 갑진년이 와서 이걸로 수생목을 하는데 내가 인호술이 없거나 천간에 병화가 없으면은 그거 배워서 어디다 쓰게 나한테 요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하지에 뭔가 일을 접었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을사년에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왜냐면은 수를 등에 업을 사유축 금국이 왔기 때문인데요. 화가 부족하거나 개수가 지나치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역할에 맞는 품위를 갖추고자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자리 마련되니까 또 그 자리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스승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자월생을 모셨어. 누가. 근데 그 모신 자리가 뭐 예를 들어서 다 정장을 입어야 되는 자리야. 그러면은 아무리 스승이라고 모셔졌어도 TPO에 맞는 그 몸가짐은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봐야 얼마나 많은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환경에 적합한 뭔가 품위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품위 유지에 힘쓰자. 옷 매무새 단정하게 하고 머리도 자르고, 예?
사람이 깔끔해야 되는데 이렇게 장발로 교육하러 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